근과 계수의 관계 고급 스킬 3번 찍는 김에 4번도 덩달아서 찍어요. 이게 내가 강사 초창기 때 모 자사고에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로 나왔던 문제예요. x의 100제곱 더하기 2x 빼기 5는 0에 100개의 근을 x1, x2, x3, x100이라 할 때 x1의 100제곱, x2의 100제곱, x3의 100제곱 해서 x100의 100제곱까지 이 합한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제 저한테 배우는 학생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줬어요. 야, 이걸 왜 어려워하냐. 나는 그때 이 문제를 처음 봤는데, 강사 초창기여서 경험이 없었으니까 이 문제를 처음 봤어요. 이 문제를 처음 봤는데,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딱 풀어줬어요. 근데 막 학생이 깜짝 놀라는 거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정의, 정리, 증명.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무슨 경시대회에 나왔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학생이 아무튼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에서 전교에서 뭐 3명인가 밖에 못 풀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학교 대신에 학교 선생님이, 이게 좀 나름 그 경시에 나오는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내면, 이런 문제를 좀 독한 맘을 먹으면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낼지 안 낼지는 뭐 나는 모르지만, 뭐 그건 그렇지만, 생각난 김에 3번 동영상 찍고 나서 생각난 김에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 풀이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지루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아니 뭐 답은 500이에요. 암산으로 가능해요. 답은 500. 왜 500이라는 답이 암산이 가능하냐? 일단은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답은 500. 일단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얘기부터 할게요. 많은 학생들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단순히 외워요. 증명은 하지 못하고 단순히 외워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 뭐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이나 똑같은데 순서대로 해줄게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증명,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증명,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증명까지 순서대로 해줄게요. 이 증명을 알아야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해 봅시다.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한 가지 방법은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의 공식. 한 근이 요거 나오고 다른 한 근이 이거 나올 테니까 이거 직접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나오고 직접 두 개를 곱하면 이거 나와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이 아이디어를 3차 방정식까지 그대로 확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러니까 나는 2차, 3차, 4차 방정식까지 다 증명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방법을 원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있어요. 있는데 인터넷 뒤져봐요. 겁내 복잡해요. 카르다노 공식이라고 근의 공식이 있어요. 겁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배우진 않아요. 나도 당연히 외우지 않아요. 그리고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어요. 페라리 공식이라고. 그 자동차 페라리 있죠? 철자가 이게 맞나? 페라리가? 자동차 페라리. 그 페라리랑 철자가 똑같아요. 페라리 공식이라고 있어요. 그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지만 겁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배워요. 나도 그걸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근해공식 증명법을 말하고 싶은데, 보통 책에는 뭐라고 증명이 되어, 뭘 이용해서 증명하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냐면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봐요. 이런 방정식. 이 방정식은 x에다 알파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고 x에다 베타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게 명백해요. 아, 이것도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며, 이것도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며, 근이 같잖아요. 그럼 방정식, 두 근이 같은 방정식 무슨 관계라고 하죠? 아마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용어는 배우지 않으니까. 동치라고 그래요. 동치. 동치.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근이 같죠? 동치라고 그래요. 동치.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 2x 빼기 4와 x 빼기 2는 근이 같기 때문에 동치라고 하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과 2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는 근이 같기 때문에 동치라고 그래요. 그럼 동치인 방정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개수의 비가 똑같아요. 개수가 똑같은 게 아니고 개수의 비가 똑같아요. 2배, 2배, 2배 이런 식으로 2분의 1배, 2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개수의 비가 똑같아요. 자,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동치예요. 동치니 동치. 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동치.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동치예요. 동치이면 개수의 비가 똑같아요. 개수가 똑같은 건 아니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개수까지 똑같이 맞추고 싶어. 그러면 여기 1로 맞춰주면 되지.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양변을 A로 나눠서,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야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문자로 나눌 때는 항상 0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나누는 습관을 꼭 가져야 돼요. 양변을 A로 나눠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동치예요. 동치이고 이 창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개수도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야랑 야랑 값이 같아야 돼요. 야랑 야랑 값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증명했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자,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역시 똑같아요.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은 알파 대입하면, x에다 알파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는 게 명백하잖아요. 베타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는 게 명백하고, 감마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는 게 명백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럼 전개하지. 이거 전개 문제 때문에 나는 요 마이너스 붙어 있는 곱셈 공식도 따로 외우라고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해요. 그래야 이거 전개를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앞에 거랑 똑같은 논리로 야랑 야가 근이 같기 때문에, 야도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고 야도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동치인 방정식이고, 개수가 다른데 나는 개수 맞춰줄래. 그래서 위식의 양변을 A로 나눠줘요. 위식의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동치이고 3차항의 개수까지 똑같으니까, 3차항의 개수까지 똑같으니까 나머지 개수가 모두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 돼. 이 두 개가 같아야 돼. 이 두 개가 같아야 돼. 이런 결과가 나오죠.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3차 방정식 근과 개수의 관계 때 이 부호가 정말 헷갈렸어요.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지? 이 부호가 정말 헷갈리는데, 부호 처리는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짝수번 곱하면, 이렇게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가 되고요.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홀수번 곱하면 야는 한 번 곱했고 야는 세 번 곱했죠. 그러니까 홀수번 곱하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요.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부호 처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4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똑같아요. 바로 보이죠? ax 대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 이것의 내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그러면 내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리고 두 개씩 곱한 것들이 합. 사각형 이렇게 꼭지점과 대각선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씩 곱한 것들이 합.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알파, 알파 델타, 베타 델타 이렇게 6개가 있어요. 다 적지는 않을게요. 이 6개의 합은 a분의 c다. 그리고 이제 3개씩 곱해야죠. 3개씩 곱한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데 하나씩 제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제거하면 알파 베타 감마 곱하네. 이거 제거하면 알파 베타 델타 곱하네. 이거 제거하면 알파 감마 델타를 곱하네. 감마자가 좀 마음에 안 드나? 알파 이거 제거하면 알파 감마 델타를 곱하네. 알파 감마 델타를 곱하네. 그리고 이거 제거하면 베타 감마 델타를 곱하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a분의 d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4개를 곱하면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오고 야는 a분의 2가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 3차 방정식에서 설명해 준 거랑 똑같은데 짝수번 곱하면 이거 2개씩 곱했죠.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이거 4개 곱했죠.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홀수번 곱하면 1개씩 곱했죠. 마이너스가 돼요. 3개씩 곱했죠. 그럼 마이너스가 돼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야랑 똑같이 증명해요. 증명을 해줘야 하나? 증명은 해줄게요.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뭐 챕터에 넣어 놓을 테니까 뭐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좀 찾아보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생긴 4차 방정식이 있고 나는 이렇게 생긴 4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알파 대입하면 등식 성립한다는 게 명백하니까 베타 대입하면 등식 성립한다는 게 명백하니까 이 방정식의 내 근은 역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예요.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 x 대제곱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델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x 세제곱 더하기 그리고 2개씩 곱해야죠. 여기 말한 거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고 이거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해가지고 6개를 찾아서 곱해주면 돼요. x 제곱 그리고 빼기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이렇게 해서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함끼리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보이죠. 적지 않아도 양변을 a로 야랑 동치이고 양변을 a로 나누면 어쩔 수 없이 적어야겠네. 양변을 a로 나누면 4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일 수가 없어요. a가 0이면 4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 이 두 방정식이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동치에다가 최고 차이 계수까지 같으니까 이 부분이 같아야 하고 3차항의 계수 같아야 하고 2차항의 계수 같아야 하고 1차항 같아야 하고 상수항 같아야 돼요.
이렇게 증명이 돼요. 그럼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길게 지루하게 증명을 하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뭘 아냐면, 아, 이게 상수항이랑 관련돼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최고창이라고 하죠. 최고창. 최고창이라고 하고, 이건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뭐라고 말은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냥 책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수학자들은 안 하는 표현인데, 음악에서 쓰는 표현을 따와가지고, 뭐, 으뜸화음, 딸림화음,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거기서 따와가지고, 내가 최고창을 으뜸왕이라고 할게요. 으뜸왕. 그리고 최고차항보다 차수가 하나 낮은 걸 딸리망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상수항. 근과 계수의 관계를 뭐 이게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다 관계가 똑같은데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근들의 합은 딸리망이랑 관련돼 있어요. 모든 근들의 합은 딸리망이랑 관련돼 있다. 모든 근들의 곱은 상수항이랑 관련돼 있다. 그리고 야가 짝수차 방정식이면 모든 근들의 곱은 상수항에다가 플러스 그대로 상수항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고 홀수차면 이 상수항 부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한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몇 개 풀면 이런 문제 있겠죠. x 6제곱 빼기 뭐 3x 5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5는 0. 이 6차 방정식은 근이 6개가 있겠죠. 복소수 범위에서. 그럼 모든 6개의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6개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3 나와요. 6개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6개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6차니까 5가 돼요. 5가 돼요. 만약에 여기가 6 대신 7이라면 이게 이 7차 방정식은 7개의 복소수 범위에서 7개의 근을 가지고 있고 이 7개의 근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3이라고 대답하지만 아니에요. 0이에요. 0. 6창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모든 근의 합은 0 나오고 모든 근의 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또 학생들이 5라고 대답하는데 5가 아니에요. 홀수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5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그럼 다시 하나 더 연습을 시키면 뭐 이렇게 보면 이 8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 안에서 8개의 근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딸리망의 개수가 5기 때문에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상수항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외워요. 외우고 자기가 그걸 안다고 생각해.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증명을 엄청 강조하는 이유예요. 증명을 할 줄 알아야 4차 방정식에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누군 나한테 물어보겠지. 너는 고등학교 때 알았냐라고 물어보겠는데 아주 말을 순하게 하나? 당신은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나는 알았어요.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근과 계수의 관계 증명하는 방법을 익히고 물론 내가 스스로 개발해냈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 보고 익히고 그리고 이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4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고 5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방정식의 차수가 높아져도 합은 딸림항이랑 관련되어 있구나. 곱은 상수항이랑 관련되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모르고 있었으면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정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은 증명을 익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과만 외워요. 근데 결과만 외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제를 살짝 꼬우면 못 풀어요. 결과만 외우면.
근데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문제를 살짝 꼬아도 그 증명에 사용되는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문은 네가 얼마나 획기적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너 방정식의 근의 정의 알아? 이거랑 너 근과 계수의 관계 증명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자, 백행지식을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너 근의 정의를 알아? 근의 정의가 뭐예요?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방정식의 해의 정의나 방정식의 근의 정의나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요. 책에는 뭐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미지수 값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방금 말한 아재 개그를 해요. 대입했는데 등식 성립해! 그러면 해야. 하도 못 알아들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요. 대입했는데 등식 성립해? 그러면 해. 대입했는데 등식 성립하군? 그러면 근. 근은 대입했는데 등식 성립하군. 해는 대입했는데 등식 성립해. 근이랑 해랑 같은 뜻이에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천재적인 발상에 필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가 강조하는 정의, 정리, 증명 이것만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 이게 근이라며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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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며 더하면 되겠네. 야를 싹 더하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나와요. 야를 싹 더하면 이거 나와요. 야를 싹 더하면 마이너스 5가 10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500이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달할 때 뭐 이용했어요? 너 근의 정의만 이용한 거야. 근의 정의.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상상하기 힘든 어떤 막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 방정식의 근의 정의 알고 있어? 그럼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거고 나는 이걸 구해야 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자, 이 상황에서 단순히 근과 계수의 관계만 달달달 외운 사람은 절대 손을 댈 수 없어요. 풀 수가 없어.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하는 패턴을 백차 방정식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까? 그러면 이게 모든 근의 합이니까 딸리망하고 관련돼 있구나. 99창하고 관련돼 있구나. 근데 99창이 없네? 99창의 개수가 0이네? 그러면 모든 근의 합이 0이구나. 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0이에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 0. 자, 그러면 이 등식 성립하려면 구하는 값은 500. 구하는 값은 500. 내가 나중에 정의, 정리, 증명에 관련된 동영상을 그걸 주제로 하는 동영상을 찍긴 하겠지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엄청 강조하는 거고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 심지어는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분들에게도 엄청 강조하고 싶어요. 정의, 정리, 증명. 어떤 사람들은
증명이 문제풀이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증명하는 패턴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처음 보는 문제도 풀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디어 그냥 그대로 쓰면. 근데 증명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요령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증명을 익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요령이. 놀랍게도. 근데 사람들은 증명을 안 익혀. 오히려 증명을 익히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건 내가 나중에 이 주제로 동영상을 또 하나 찍을게요. 정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정의를 몰라요. 정말.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야, 나처럼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니? 나처럼 정의를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없다고 그래요. 내가 대치동에 있을 때도 나처럼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나처럼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래요. 대치동에 있는 애들조차도. 뭐 단순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뭐 소수의 정의가 뭐냐, 역수의 정의가 뭐냐,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 이런 내용들. 뭐 삼각형의 내심의 정의가 뭐냐, 외심의 정의가 뭐냐, 원의 정의가 뭐냐,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 부등식의 정의가 뭐냐, 집합의 정의가 뭐냐, 함수의 정의가 뭐냐, 이런 기본적인 단어,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가 정의를 묻는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그거 이용해서 능숙하게 착착착 풀 수 있는데 정의를 정확하게 몰라서 능숙하게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한편으로는 웃기죠. 그래서 이 문제, 뭐 경시대에서 나왔다는 문제, 모 자사고에서 나왔지만 전교생에서 뭐 3명밖에 못 푼 그 엄청나게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건데 남들이 모르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냐,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의외로 정의, 정리, 증명을 알면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근거 배수관계 고급스킬 4번을 얘기하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의, 정리, 증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증명을 계속 연습해봐요. 당연히 한 번 봐서는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시간 지나면 까먹으면 또 보고 시간 지나면 까먹으면 또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봐야 이 내용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문제 풀 때 문제풀이 아이디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